2022년 여러분의 계좌를 돈줄 내기 위해서 준비한 고수회전 스페셜 주식계 히어로, 주식계 아이언맨 문원영 고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다음 코너가 바로 주키즈의 그 2022년에 이루고 싶은 새해 소망을 알아보는 시간인데 네네. 주키즈 안 들어보셨죠? 처음 들으시죠? 네,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주린이 대신에 좀 좋은 걸로 밀어보려고 괜찮은 것 같아요. 주키즈 그쵸. 고수회전에서 처음 사용했다는 거 여러분 널리 알려주세요. 네. 주키즈. 주키즈. 2022년 주식계의 아이언맨 문원영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문원영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세요. 오늘의 수학 조세트는 국민연금이 지분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 정도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을 증가하는 회사는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어떤 회사인지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2022년엔 이 소원 좀 제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있죠. 있어요, 교수님? 네. 있어요? 네. 뭐 빌어보셨어요? 남희 씨하고 조금 더 친해지기. 저희 이미 친하지 않아요? 친하지 않아요. 왜 갑자기 거리감이 생기는 것 같지? 주식을 잘 못하니까. 저는 주식 잘하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그럼 이 방에 친한 사람 아무도 없죠? 과연 어느 것을 가장 많이 소망했을지. 결과를 한번 보여볼까요? 결과는 하나, 둘, 셋, 짠! 그쵸. 지금 코스피 3,400이 네. 1위. 10만 전자 달성이 32%, 카카오 20만 원대 입성이 9%, 바이오주의 한골델트 8%. 지난 시간에 10만 전자 달성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카오는 20만 원에 갈 수 있을까? 단독 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네. 불가능하다. 왜요? 왜? 기술이 괜찮아? 일단은 국내 성장의 한계점에 좀 도달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문어발식 확장, 그다음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골목 상권의 침해, 최근 들어와서는 대주주의 또 매도 이슈도 조금 있었죠. 그쵸.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경쟁사에 비해서 조금 확장성이 아직까지는 국내에 좀 한정이 되어 있다. 사실 그래서 단기간에 카카오가 20만 원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카카오를 네. 어쨌든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닫아놓고 1년간 홀딩한다고 하게 되면 홀딩, 그게 아니면 절반 정도는 손절하자. 그 돈으로 지금 시장에 우리 핫한 종목들을 사게 되면 또 금방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인 손절 그리고 리밸런싱을 하자.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주키즈들의 염원을 쭉 봤을 때 네. 기타가 있어요. 네, 기타. 동매도 폐지 뭐도 있고 한국 닭은 언제 미국 닭 쫓아가나. 그리고 요즘 또 핫한 종목이 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너무 핫해가지고 너무 핫하죠. 엔솔이라는 기업은 향후에 전 세계 시장에서 1위로 등극할 수 있는 가능성, 그다음에 미국 시장의 투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022년에 상장하게 되는 네네. 초대형 상장주들이 꽤 있는 걸로 꽤 알고 있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장이 사실은 우리 기관들이 IPO 투자의 상당한 부분들을 참여를 할 거다라고 보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또 우리가 좀 광구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럴 때 그러면 매매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제일 좋은 방법은 공모에 참여해서 신규 물량을 받는 것이 최선이고요. 두 번째는 접근하지 말자. 아예. 작년에 2021년도에도 대여급 IPO 종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 SK 바이오사였어요. 오. 첫날에 급등, 이튿날부터 맞아. 완전 초급락이 나왔어요. 이틀도 못 가서 엄청. 이틀도 막 그렇죠. 네. 엄청 빠져버렸어요. 또 이제 게임주 중에 또 대단한 종목이 하나 있었죠. 크래프트. 근데 크래프트는 좀 다행이었어요. 아침에 크게 오르진 않고 계속해서 횡보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네. 처음에 고평가가 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았던 거고요. 카카오 게임주도 하루 이틀 오르고, 그죠? 신규 상장주는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급입니다. 대여급 신규 상장주들은 이미 상장하기 전에 장외 시장에서 주가가 이미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공모가 되게 되면 경쟁률 때문에 다시 한번 공모가가 최상단에 잡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규 상장주들을 보게 되면 적정 가치가 보통 3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PBR이 순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떨어지겠죠. 신규 상장주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식들을 매매하실 때는 일단은 파급력이 큰 정보냐 아니면 웃고 지나가야 되는 정보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보의 가치를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 주식을 잘해요. 정보에 대한 가치를 파악을 했으면 크기, 연속성에 대해서 체크. 세 번째는 역시 본인의 맞춤. 자기한테 적합한 투자 방법을 좀 모색을 해보자. 많이 보시면 안 돼요. 많은 전문가들을 보시면 안 돼요. 2022년에 상장한 IPO들 중에서 네. 눈여겨보시는 것들. 하나만. 힌트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도 이제 비제조업 쪽으로 점점점 강세를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석닷컴이 뭐 유통이나 뭐 이런 쪽이긴 합니다만은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석닷컴에 대해서 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키즈들의 소망. 코스피 3,400 돌파. 네, 이거에 대한 답을 네. 자세하게 들을 텐데 교수님 이거 기억하세요? 주식과 토크와 음악이 흐르는 축구박! 축구박스. 왜 이렇게 느려요? 아니요, 빨리 했어요. 자, 네. 제작진 앞에 온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고수회전을 열심히 챙겨보고 있는 30대 애청자입니다. 작년 여름 가을에 코스피 3,400 간다는 말이 뉴스에 나오는 걸 듣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SK 바이오사이언스에 투자를 했는데 3,400은커녕 2,900도 깨지게 생겼는데 이 불안감에 요즘 어떤 불면증까지 생겼다. 문 교수님 올해는 정말 코스피 3,400 갈까요? 이것도 제 의견이니까 그냥 그러지 않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문 교수님한테 희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거는 지금 저는 코스피 3,400은 간다. 정말요? 네, 저는 간다. 올해대로? 올해는. 지금이 저점 찬스인가? 잠깐만. 그렇죠. 지금이 저점 찬스일 수도 있죠. 주키즈 분을 보게 되면 네. 엄청난 종목들을 많이 매수. 다 최근에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죠. 문제는 시장에 대한 여전히 좀 인식이 부족했다. 너무 마음이 앞서가지고 좀 고점에 샀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분도 어쨌든 주키즈니까 잘 몰라서 어쨌든 우량주 위주로 사신 거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투자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코스피라는 지수는 시총이에요, 시총. 그러면 코스피의 지수로 움직이는 종목은 뭐죠?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되겠죠.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모든 종목을 더하니까 883조 3천억이에요. 1위부터 10위 종목이 코스피를 좌지우지 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코스피를 보고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틀렸다. 사실은. 그러면 3,400이 가능하냐라는 네. 질문을 하잖아요. 네. 주식에 3,400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네. 조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설비 투자의 지수를 좀 찾아봤어요. 재밌는 사실은요. 설비 투자의 지수가 내려갈 때 코스피는 어김없이 내려갔어요. 설비 투자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코스피는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설비 투자는 좋아요. 그럼 올라갈 수 있구나.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뭐다? 저평가 국면에 있다. PBR 자체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성장이나 제조업이 멈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기업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설비 투자를 쓰면 또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제조업의 생산 지수죠. 제조업의 생산 지수를 보게 되면 여전히 뭐다?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단지 주식시장만 계속해서 좀 왜곡이 일어나는 과정에 있다고 보게 되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되게 되면 코스피는 3,400은 갈 수 있다. 만약에 갔을 때와 안 갔을 때 두 가지를 놨을 때 매매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시나리오를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할 때는 투트랙을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잘 됐을 때와 만약에 안 됐을 때를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2년 전? 2년 전에 두 번째 방송 세 번째 챕터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남희 씨한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것만 알게 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 뭡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나만 기억 못하는 게 아니었어. 제작진들 기억하다 궁금하다. 제작진들 다 아나? 잠깐만. 다시 한번 이야기되지만 이렇게 시장이 급락했을 때 내가 언제 가지고 있는 현금을 투자를 할 것인가 할 때 볼린저 밴드를 꼭 한번 사용해보자. 2년 전에 이야기해드렸죠. 제가 고수님한테 볼린저 밴드 배우고 나서 아직까지도 꼭 처음에 까는 게 볼린저 밴드예요. 그렇죠.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2021년도부터
거의 뭐 3개월에 한 번씩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는 구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차트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볼린저 밴드 하단에 이탈했을 때 주식을 사게 되면 들어온다. 거의 다 들어오고 주가들이 어떻게 됩니까? 급등을 급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전에 지수에 뭐 장기 투자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또 우리가 단기 저점을 잡아서 투자도 한번 해보자. 그런 거는요? 뭐 어쨌든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자금이 네네.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코스피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미치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많이 주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은 누가? 기관? 기관들이 주도를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의 정감에 따라 코스피의 차트도 똑같이 움직여요.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주식을 사서 올라왔다, 추세가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프, 코스피의 지수 차트도 똑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지만 이런 데이터에 대한 공부들도 수시로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공시 시스템 같은 뭐 카인드 같은 또는 다트 같은 이런 사이트들도 한번 챙겨보자. 네, 질문 주신 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답답하실 때는 혼자 하지 마시고 고수님께 찾아오시라는 의미에서 네, 그 노래 있어요. 그 노래 혹시 아세요? 빠져 빠져 내게 빠져 네, 알고 버려. 있습니다. 네. 들려드릴게요. 나의